맹목 밑에 맹자 있고 사임당 아래 이 있다. 사임당 클래스의 설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1세기의 신 사임당 신병철 박사님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오늘 너무도 아쉽게도 마지막 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설레미들이 너무너무 지금 그리고 설레미 엄마, 설레미 아빠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거자필반 회자 정리라고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쉬움은 일단 뒤로 하고 오늘도 알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박사님의 가장 주전공이 아닌가. 네. 경제. 네. 우리 아이 경제관념 있는 아이로 키우기. 네. 라는 주제입니다. 네.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자본주의에서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키는 거고, 네. 또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거를 또 우리가 키우는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의 경제관념. 그럼 처음 아이가 돈을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용돈을 받는 것이 아이의 경제관념의 시작일 텐데, 아이한테 용돈, 저희 아이가 지금 8살이잖아요. 사실 돈을 줘본 적도 없고 해서요. 요즘 이렇게 실물 앞에가 없는 시대에 아이들 네. 용돈을 어떤 방식으로 네. 언제부터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야 관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주당 한 주 혹은 월에 쓰는 비용을 좀 계산하는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 같이 쓰는 비용과 그 아이가 독립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일종의 리서치, 조사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10,000원, 어떤 때는 20,000원, 어떤 때는 5,000원 왔다 갔다 하겠죠. 그걸 보고 평균 범위를 잡아서 그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한테. 엄마 아빠는 이 정도의 너의 용돈을 주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용돈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박사님 네. 존중을 하다가 좀 가정 경제에 조금 약간 금이 간다든지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물어본 거고 아이는 대답한 거지. 실제 주는 건 아니군요.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자기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엄마 아빠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한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나는 물어보고 너는 얘기하고 특히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꼭 유념해야 되는 건데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경험을 그 아이에게 선물해 줘야지 된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서 그 아이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주는 방식이 성인식이 있습니다. 성인식. 이름이 성인식이라서 그런 거지 실제 의미는 이제부터 너의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이제 너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라는 거를 축하해 줍니다. 성인식이라는 거를 하고 선물을 3가지를 줘요. 첫째는 성경을 주고 성경. 둘째는 손목시계를 줍니다. 손목시계.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돈을 줘요. 돈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의 이 성인식에 20명의 친척이 왔어요. 그럼 20명의 친척들이 예를 들어서 각각 100만 원씩 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모이죠. 그럼 2천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그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전적으로 너가 의사결정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대략 알려줍니다. 시드머니를 주네. 시드머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예금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집에 가져도 되는 거고 채권을 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무슨 다른 기타 등등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알려는 줘요. 하지만 의사결정은 올곧이 너가 해라. 절대 터치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들어온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첫 번째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이 돈이 없어질지도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설사 투자를 해서 돈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연습을 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갖고 있는 힘과 그것을 잘 쓰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만 12살, 만 13살 되는 나이 때부터 전달해 주는 겁니다. 돈을 불려나가는 데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너가 의사결정해라 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어려서부터 엄마가 주는 용돈도 용돈이지만 네.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스스로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네. 의사결정하는 연습을 하게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돈을 벌었을 때의 즐거움과 돈을 잃었을 때 고통을 다 경험해 봐야지 돼요. 예. 저는 지금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네. 뭐 TV 보면은 뭐 온갖 뭐 경제 관련 이야기 다 나오는 거고 네. 유튜브에도 많고 뭐 돈 번다 돈 이런 얘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미 그게 다 마음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돈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 이제 유교적인 문화가 작용을 많이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그 교육이 말 어떻게 할 거냐. 말을 사람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 이 매너 있는 얘기를 할 거냐.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그 돈에 대한 관념을 갖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초등학교 나와서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다 갈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쓴다 치더라도 결국은 그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집약해서 배워야 되는데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 집약해서 배우기에는 그 작용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천변만화하는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작은 그 레슨, 작은 공부, 작은 레슨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어떤 그 유명한 재벌부분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절벽 끝으로 내려가가지고 나무 뿌리를 잡고 탁 밀었대요. 죽지 않으려면 나무 뿌리를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오거든 이렇게 잡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돈을 언제부터 줘야 되나요? 라는 그 제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우문이 아니었나. 네.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 아이한테 또 이렇게 경제관념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일단 부모님부터 먼저 잘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네. 내가 미술을 못 그리는데 어떻게 미술을 가르치겠습니까? 예. 제가 음악을 못하는데 어떻게 음악을 가르치겠습니까? 네네. 기차가 앞에 가는 것 따라 뒤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관념이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먼저 부모님이 경제관념을 갖는 게 더 필요하다. 부모님께서 먼저 수익과 또 저장과 또 투자와 가치 증진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부모님이 먼저 갖게 되신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쫓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그 여러 시간을 통해서 네. 그 우리 아이를 정말 좋은 미래 감성 리더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경제관념을 갖게 해줄 것이냐인데 목표가 아무리 크더라도 시작은 첫 걸음부터죠. 첫 걸음부터. 처음에 작은 배를 만들어야지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연치 않은 기회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민석 쌤을 만나서 또 초등학생 여러분들이랑 또 초동생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의 작은 배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더 큰 배, 또 더 큰 배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으면 그때는 또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더 멋진 시간에 또 멋진 장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